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굿모닝 MB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 한마음 아파트 거주자 다수가 신천지교회 교인으로 알려지면서 대구시 공무원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시는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뒤늦은 역학조사와 집단 감염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 않아 늦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 치료센터 입원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고 달아났다가 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한마음 아파트가 집단 거주시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서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했습니다. 이미 발급한 비자 효력도 정지했는데 일본은 한국인 입국이 가능한 공항도 두 곳으로 제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375명, 사망자는 3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았지만 이탈리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김태호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홍준표 전 의원도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이 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히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확진자 46명이 코호트 격리된 한마음 아파트에서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나왔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해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오후 8시 20분쯤 경북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중이던 67살 확진자 A씨가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를 이송 전 격리 장소였던 대구의료원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돌아온 뒤 A씨는 병실 이동 중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 머리를 잡아당긴 뒤 달아났습니다. 당시 근처에는 경찰이 있었지만 방호복이 없어 대응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방호복을 착용한 경찰이 오후 9시 20분쯤 대구의료원 근처에서 A씨를 붙잡아 재입원시킨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A씨를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대구 성당동 한마음 아파트에서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발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한두 명 정도로 모두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위반 상태에서 접촉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거주민 중 신천지 교인이 94명인 걸로 확인되면서 해당 아파트가 신천지의 집단 거주시설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신천지 측은 해당 아파트 월세가 싸다 보니 교인들끼리 서로 소개했을 뿐 교회가 나서 소개한 적은 없다며 집단시설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네, 그런데 한마음 아파트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에 대해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첫 확진 환자 확인 후 9일이 지나서야 역학조사에 나섰고 또 이를 바로 공개하지 않은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한마음 아파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건 지난달 19일입니다. 대구의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확인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후 아파트 입주민 확진자가 잇따라 쏟아졌지만 대구시가 합동 역학조사를 한 것은 지난 4일입니다. 대구시는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쏟아지는 상황에서 개개인이 사는 아파트까지 연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 확진자 동선 파악은 방역이 있어 가장 기본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아파트 집단 감염 사실을 시민에게 알린 게 역학조사를 한 지 사흘 뒤인 지난 7일이란 점도 의문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아파트 집단 감염 사실도 모른 채 생활하며 감염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이분들 사이에 얼마나 확진자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이분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대구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에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대구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서울 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병원은 확진 판정이 나오자 입퇴원 금지, 전 직원 이동 금지, 병원 입구 방문객 차단 등의 긴급 조치를 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서울백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민안심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건 분당 재생병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확진자는 78살 여성으로 입원 중인 환자였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자 병원 측은 즉각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고 일부 병동도 폐쇄했습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와 의료진을 격리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29일 서울의 친딸 집으로 올라와 다른 병원을 예약했지만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그 뒤 대구 거주를 숨긴 채 서울 백병원 소화기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병원 측은 입원 뒤에도 대구 방문 여부를 확인했지만 환자가 계속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 징후를 보이자 의료진은 X선 촬영과 흉부 CT 그리고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고 어제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이 환자는 실제 거주지가 대구이고 평소 다니던 교회 부목사의 확진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현재 환자는 다른 국가 지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네,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11일 만에 400명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구 경북이 안정화되는 초기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윤지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 기자, 먼저 일단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어제 오후 4시 기준 총 감염자 수가 7,31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 4시에 비해 272명 늘어난 수치인데요. 일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851명이 증가한 것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예. 특히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 아래를 기록한 건 지난달 26일 이후 11일 만에 처음입니다. 네. 정부도 코로나19의 확산 추이가 정체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대구, 경북은 안정화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체 검사가 대부분 마무리되자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검체 검사를 받은 대구 신천지 교인은 약 9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최근 일주일간 대구에서 10,000명, 경북에서 5,000명 정도 신천지 교인에 대해 자가격리등 조치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검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천지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은 전체 확진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예. 이들에 대한 검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도 자연히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네. 이렇게 큰 불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 신도 중심의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긴 하지만 각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게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천안 아산에서 벌어진 이른바 줌바 집단 감염 사태가 세종으로 번지면서 사흘간 4번째 줌바 수강생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네. 코로나19는 워낙 초기에도 전파가 잘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집단 시설과 종교 행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 노출될 경우 언제든지 소규모 유행이 계속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현재 감염이 대구, 경북 중심에서 서서히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과 경기, 그리고 충남, 충북 등으로 확산하고 있고요. 네. 또 요양원이나 장애시설, 경로당, 이런 감염 취약시설을 비롯해 심지어는 대형 병원 집단 감염 사태까지 나오고 있어서 의료진 공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 국외 동향도 중요 변수로 꼽힙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적 거리두기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당분간 멀리하고 감염자와 전방 2m 이내에 있으면 기침 등을 통한 비말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혼잡도가 높은 공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폐렴으로 이어지거나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끝까지 코로나19 상황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지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부터 약국에서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80세 이상 고령자나 10세 미만 어린이는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도입되는 마스크 오부제와 관련해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대하는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 마스크 구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만 80세 이상 노인이나 10세 이하 어린이,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등 680만 명은 대리구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리구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문제되기가 있다. 특히 이제 학부모들이나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 대리구매일은 대리인이 아닌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1978년생 부모가 2016년생 자녀의 마스크를 사려면 부모 구매일인 수요일이 아닌 자녀 출생연도에 따라 월요일에 살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증명서류도 꼼꼼히 챙기는 만큼 본인의 신분증은 물론 대리구매자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가야 하며 장기 요양수급자는 인증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급한 사람에게 마스크를 양보하는 당신 먼저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줄 서는 거거든요. 줄 서다 병들죠. 우선적으로 그런 노약자분들한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당분간 마스크 부족 현상이 불가피한 만큼 마스크 오부제의 빠른 정착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 첫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참모들과 함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엽니다. 문 대통령은 꼭 필요한 사람이 마스크를 우선 살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국민 불편에 대해 이해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부터 한일 양국이 상호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관련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이 잠정 중단됩니다.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인데 일본은 제3국을 경유한 한국인도 14일 자가격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외교부가 일본인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법무부는 오늘부터 일본인 무비자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여권 소지자는 비자, 즉 대한민국 사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일본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허용하고 일본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가 확인돼야만 최종적으로 입국이 허가됩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비자는 상호주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원칙적이고 절제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과잉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제3국을 거쳐온 한국이나 중국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14일 자가격리를 적용하는 등 입국 제한 조치를 더 강화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면서 한일 관계 다시 급속도로 냉각됐는데요. 이어 각종 코로나19 대책을 내놨지만 일본 내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자국 내 확진자 수는 1,190명으로 이달 들어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검사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14명이던 하루 확진자 수가 며칠 사이 56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누적 검사 건수가 한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으로 실제 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상황이 지속되자 아베 정권의 역점 사업인 도쿄올림픽 개최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스조이 유이치 전 도쿄도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4월 말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도쿄올림픽은 아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가 5월 말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올림픽 정상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88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베 정권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이란에서 이번 주 내에 교민과 주재원을 전세기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 이란 한국 대사관에서 이란에 거주하는 교민과 주재원을 대상으로 한국행 전세기 탑승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란에 거주하는 교민과 주재원은 220명 정도로 개인적으로 귀국한 인원을 제외하고 100명 안팎이 전세기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쓰이던 호텔이 무너져 10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중국 내 낙후된 시설에 격리된 한국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건물 잔해 속에서 조심스럽게 갓난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그제 저녁 7시 반쯤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에 있는 호텔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호텔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격리하는 곳이었습니다. 7층짜리 호텔이 뿌연 연기와 함께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4초였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던 격리 대상자와 의료진 71명 가운데 48명이 구조됐지만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무너진 데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까지 겹치면서 아직 묻힌 20여 명에 대한 구조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붕괴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호텔 1층 상가 보수 공사 도중 붕괴 징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당국은 한국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내 강제 격리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격리자들은 세면대에서 녹물이 나오거나 난방이 안 되는 등 낙후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무작정 지정 장소에 강제 격리하는 중국 정부의 지침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밀라노를 비롯한 15개 지역에 봉쇄령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좋지 못한데요. 미국도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면서 오리건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붐비고 있어야 할 광장은 텅텅 비었고 박물관도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성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외에서 상호 간의 거리를 유지한 채 미사를 봅니다. 위급한 환자는 음압병상에 실려 군 헬기로 수송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가 북부 이탈리아 15개 지역을 사실상 봉쇄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1,492명 늘어난 7,375명, 사망자는 무려 133명이 추가돼 366명으로 집계된 겁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은 국가입니다. Sono sospese anche manifestazioni, eventi, spettacoli di qualsiasi natura, ivi inclusi quelli cinematografici, teatrali, svolti in ogni luogo, pubblico e privato.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환자도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뉴욕주에서만 1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누적 확진자는 총 105명이 됐습니다. I want to make sure everyone understands what we're doing with this coronavirus. It is massively disruptive for society, for people, and for the economy. 오리건주에서도 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2층 건물을 대마 재배용 창고로 만들고
무려 2만여 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의 대마를 키워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1년 넘게 범행이 가능했던 건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 웹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30평 규모의 방문을 여니 수십 개의 화분과 그 위에 울창하게 자란 대마가 보이고 또 다른 방에서도 대마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외곽의 2층 창고 건물을 재배용 시설로 만들어 대마를 재배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재배한 대마 6.5kg을 280여 명에게 다크 웹사이트로 판매하고 4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크 웹사이트는 IP 추적이 어려워 특정 브라우저로만 은밀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창고에서 압수된 대마는 5.4kg으로 1,800명 정도가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대마 밀수의 적발 위험이 크다 보니 이렇게 직접 재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매년 50명 이상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하게 재배할 땐 종자, 뿌리, 줄기를 뺀 대마초를 수확 이후 공무원이 폐기하지만 종자 처분에는 규정이 없다며 해당 규정이 마련돼야 대마 불법 재배를 막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당 4명 중 2명이 구속 기소되고 1명은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달아난 1명은 지명수배된 상태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어제 오후 11시 18분쯤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는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 시설 옥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에 대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광고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53개를 적발하고 40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강원도와 자강도 일대에서 3,650여 명이 격리 해제됐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식적인 확진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1925년 미국 알래스카 마을 주민들이 개 썰매를 타고 전염병 백신을 구해온 적이 있는데요. 악천후를 뚫고 1600km 거리를 달려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한 대회가 있는데요. 아이디타 로드 대회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관중들의 환호 속에 힘차게 달리는 썰매 개들. 올해로 48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알래스카 썰매 개 레이스입니다. 이번 대회에도 800마리가 넘는 개들이 참가했는데요. 무려 1600km가 넘는 거리를 열흘간 달리는 장거리 경기입니다. 대회에 참가한 57개 팀 중 누가 이 험난한 레이스를 극복하고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지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다음 보실 영상은 미국 경찰관의 보디캠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아찔했던 사고 현장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오클라호마주. 차에서 나온 경찰관이 불이 난 자동차를 발견하고 황급히 뛰어갑니다. 바퀴는 불길에 타고 있고 옆으로 쓰러져 있는 자동차. 자칫하면 차가 폭발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경찰은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하고 지체 없이 차 유리를 부숩니다. 그리고는 동료 경찰관의 도움으로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해내는데요. 모두 안전하게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관의 재빠른 판단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네요. 생일 소원이 감옥 가기라면 어떨까요? 좀 황당하긴 한데 그 소원을 이룬 분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경찰들이 백발의 할머니를 체포해 갑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죄수복을 받을 때도 머그샷을 찍을 때도 범죄자 치고는 표정이 밝은데요. 알고 보니 올해로 100세가 된 이 할머니의 소원은 다름 아닌 감옥 가기였던 것. 평생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없던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생일날 미국의 한 지역 경찰관들이 이벤트를 준비한 거라고 합니다.
조금은 괴짜 같은 생일 선물이지만 소원을 이뤘으니 앞으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월요일 출근길 서쪽 지역에서 공기가 탁합니다. 경기와 충남, 전북에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대전과 세종, 충북에서도 오전에 일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날은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 영월은 19도, 대구는 15도가 예상되는데요. 아침과 낮에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낮에 제주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강원 남부,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서는 80mm 이상, 그 밖에 제주와 영동에서는 20에서 60mm,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은 10에서 30mm, 그 외 전국에서는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 남부 내륙에서는 200m 이하의 가시거리가 좁혀져 있는데요.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영동에선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다가 차차 흐려질 텐데요. 비구름은 낮에 제주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차츰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어제보다 높게 출발합니다. 서울은 4.9도, 청주 3.5도, 대전 3도, 대구는 1.7도로 대부분 영상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동풍과 함께 햇볕이 더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6도, 춘천과 강릉, 청주, 대전 17도, 전주와 광주는 16도, 대구와 창원과 부산은 15도가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칠 텐데요. 이후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해질 텐데요. 오락가락 변하는 기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조금 전 북한이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북한은 그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유럽 지역 5개국이 최근 발표한 대북 규탄 성명이 미국의 사촉을 받은 행위라고 반발하며 중대한 반응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